가자 지구의 사망자 수는 불확실성, 추측 등 격렬한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장단체 하마스가 2023년 10월 7일 치명적인 공격을 시작한 가자 지구에서 전쟁이 시작된 이후 전투원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더라도 이전 분쟁에서 사망자 수를 집계한 가자 보건부가 제공한 데이터에 의존해 왔습니다. 대부분의 인도주의 단체, UN, 바이든 행정부를 포함한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정부들은 지난 14개월 동안 벌어진 일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자료로 공개된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스라엘 관리들과 해외의 이스라엘 지지자들은 가자 지구에서 보고된 사상자 수를 하마스 선전가들의 부풀려진 산물이라고 비웃습니다. 그들은 하마스가 가자 지구의 인구 밀집 지역에 매복해 있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가자 지구에 부인할 수 없는 참상과 기록된 수백 건의 대량 사상자 사건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며 수많은 감시단체와 인권단체는 이를 더 자세히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월 16일 기준 지난주 21세기 분쟁에서 민간인 사상자를 집계하는 영국의 비영리 단체인 에어워즈는 2023년 10월 전쟁의 첫 25일을 세밀하게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 기간 동안 이슬람 국가가 장악한 도시 모술과 라카에 대한 미국 주도의 폭격 캠페인을 포함하여 가자 지구에서 발생한 민간인 피해는 그 어떤 분쟁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규모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단체는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습이 21세기의 어떤 공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격렬하고 파괴적이며 치명적인 분쟁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어워즈 단체 발표에 의하면 2023년 10월에만 5,139명의 민간인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했으며 그중 1,900명이 어린이였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수치는 에어워즈가 모니터링한 다른 분쟁에서 발생한 월별 어린이 사망자 수보다 거의 7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에어워즈가 지금까지 조사한 2023년 10월의 민간인 피해 사건 606건 중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의 사망이 최소 1명 이상 확인된 명백한 공개 증거가 있는 사건은 26건에 불과했습니다. 이 606건은 연구원들이 그달에 모니터링한 7,000건 이상의 사건 중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이 단체는 철저하고 세심한 접근 방식으로 유명합니다. 미국이 주도한 이라크 및 시리아 내 이슬람 국가에 대한 공습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피해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조사 중 70% 이상이 이 단체의 의뢰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가자 지구의 경우 에어워즈는 희생자의 팔레스타인 주민등록번호, 소셜미디어 공지, 뉴스 보도 및 기타 정보를 포함한 사상자 관련 오픈소스 데이터를 수개월에 걸쳐 검색하여 각 사상자 사건에 대한 데이터 세트를 구축했습니다. 2023년 10월의 데이터는 이용 가능하지만 전쟁 이후 몇 달 동안은 계속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 단체는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은 암울하다고 말했습니다. 에어워즈는 보고서에서 전반적인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자 지구의 민간인 피해 규모가 이전에 기록된 분쟁의 피해 규모를 앞지르는 등 차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폭력은 거의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리아 전역에서 광범위한 폭격 캠페인을 벌이고 분쟁 지역인 골란고원에 대한 장악력을 확대하는 와중에도 가자 지구에 대한 공습을 계속했다. 현지 보건당국에 따르면 14일 주말 동안 5건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최소 46명이 사망했습니다. 10월 이후 하마스 전사들의 조직을 뿌리 뽑기 위한 이스라엘의 작전은 가자 지구 북부 지역을 더욱 강타하여 인근 지역을 평평하게 만들고 남은 주민들을 여러 차례 이주시켰습니다. 인권단체들은 겨울의 추위가 깊어지면서 가자 지구에 갇힌 모든 사람들이 직면한 심각한 위협에 대해 경고합니다. 하마스는 가자 지구에서 약 200만 명의 주민을 강제 이주시키고 빵집, 수도시설, 병원 등 대부분의 민간 인프라를 파괴한 이스라엘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호품 전달 제한과 조직적인 범죄 약탈로 인해 기아 위기가 가속화되어 일부 지역은 기근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파괴의 규모, 공격의 패턴, 많은 이스라엘 정치인들의 수사는 모두 이달 초 국제 엠네스티가 이스라엘이 대량 학살 행위를 저질렀고 또 저지르고 있다는 선언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인권단체의 조사 결과를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워싱턴 포스트에 보낸 성명에서 이 보고서에 제시된 주장은 전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면서 하마스의 군사 인프라를 해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국제사법재판소 및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이스라엘과 그 지도자들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을 포함하여 여러 사례에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는 여러 면에서 전임 행정부의 전철을 밟아 이스라엘을 더 이상의 국제적 비난으로부터 보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민간인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입힌 공격에 미국이 제공한 무기를 사용했다는 신고를 500건 가까이 받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요구하는 자체 정책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10월에 워싱턴 포스트 기자들이 보도했습니다. 에어워즈는 보고서에서 하마스의 10월 7일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격렬한 대응이 보여준 선례는 면책 특권이 증가하는 시대에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전쟁을 수행한 방식은 이전보다 더 많은 공격 빈도, 더 큰 피해 강도, 더 높은 민간인 피해 허용 한계치를 가진 공습을 수행하는 방식이라는 우려스러운 새로운 규범의 발전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자 지구 사망자 수와 민간인 피해, 새로운 공습 패턴 우려, 가자 지구 전쟁의 민간인 피해와 국제적 논란.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 이후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습이 시작되면서 발생한 사망자 수가 논란과 논쟁의 중심에 섰다. 가자 보건부가 제공한 데이터는 과거 분쟁에서 정확한 것으로 평가받았으나 전투원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측은 사망자 수를 과장된 하마스의 선전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수천 명의 민간인 사망과 대규모 인명 피해는 부인하기 어렵다. 영국 비영리단체 에어워즈 AIRWARS는 2023년 10월 첫 25일 동안의 공습 피해를 조사한 보고서를 통해 가자 지구에서의 민간인 피해가 21세기 어떤 분쟁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공습으로 5,139명의 민간인이 사망했으며 그중 1,900명은 어린이였다. 이는 에어워즈가 추적한 어떤 분쟁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에어워즈는 신분증, 소셜미디어, 언론 보도 등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해 피해 규모를 기록하며 이후 기간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 중이다. 국제사회 반응과 인권단체의 비판. 국제인권단체들은 가자 지구의 공습 패턴, 기반시설 파괴, 민간인 대량 희생 등을 근거로 이스라엘이 집단학살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이러한 행위를 집단학살로 규정했으나 이스라엘은 이를 부인하며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역할과 국제적 영향. 바이든 행정부는 이스라엘이 미국산 무기를 민간인 피해를 초래한 공격에 사용했다는 500건 이상의 보고를 받았지만 이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이전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으로 비판받고 있다. 에어워즈 단체는 이스라엘의 공격 방식이 더 높은 빈도의 공습, 더 큰 피해 강도, 민간인 피해에 대한 더 높은 수용 기준을 신호할 수 있다고 구려하며 이러한 패턴이 새로운 공습 기준이 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가자지구 분쟁은 민간인 피해의 심각성과 국제사회의 대응 부재를 재조명하며 공습 전략과 국제 규범에 대한 새로운 논쟁을 촉발시키고 있다.